검찰총장의 사과, 대법원장의 사과, 검찰총장의 사과, 누가 더 진심인가?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검찰 69년 역사의 첫 번째 사과입니다. 과거 검찰 잘못으로 두 차례의 인혁당 사건,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김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꼽았습니다. 진짜 범인도 아닌데 재판에 붙여 사형도 당하고 오랜 옥살이도 하고 엄청난 명예훼손을 겪게 한 과거의 잘못에 대해 사과한 것입니다.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반응도 가지가지였습니다. 늦었지만 안 한 것보다 발전적이라던가 그 자체 행위가 역사적인 검찰개혁의 신호탄이라던가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아예 진정성이 없는 껍데기만의 사과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성이 없다는 평가에 대한 근거로 대법원장의 사과와 경찰청장의 사과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경찰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경찰청장이 유임되면서 최선 이상한 동향으로 확실히 유임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경찰의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30년 전 6월 항쟁에 박종철 그리고 이한열 학생은 물론이고 최근 자신의 임기 중에 발생한 백남기 농민의 사건까지 유가족에게 애도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실제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법원장의 사과는 이보다 훨씬 이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이홍은 대법원장이 2005년 취임하면서 사법부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고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대법원장인 저를 포함한 사법부 구성원들 모두는 국민 여러분께 끼쳐드린 심려와 상처에 대하여 가슴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이때 사죄 또는 사과란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습니다. 다시 3년 후 사법부 6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준 과거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대법원장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재심 사건에서 담당 판사들은 당사자에게 사과한다는 몇 마디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태도 변화는 당연히 검찰의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이 아니라 무죄를 구형했던 검사는 징계를 먹었습니다. 바로 임은정 검사로 이번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과를 누구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만사지탄이나 더 늦지 않았음을 검사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안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장과 경찰청장의 사과에 비해 검찰총장의 사과가 평가절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검찰에 대해 오랫동안 무거운
국민들의 반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호들갑도 한몫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동네 북으로 찍힌 지 오래라 웬만한 사과나 수습책으로 역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찰의 사과는 경찰이 상대적으로 권력기관으로서 위상이 낮기 때문에, 또한 정권 교체라는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다지 높은 평가도, 그렇다고 낮은 평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정도의 신문 기사감입니다.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경찰청장의 사과로부터 진솔함을 느끼지 못해서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 법원은 후한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과거사 반성은 재심의 숫자로 나타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진짜 사법절차를 통해 재심이 이루어진 것은 단 한 건. 우리나라 사법 역사 70년 동안 전북 익산 약천 오거리 살인사건밖에 없습니다. 인혁당 사건이나 영화 7번 방의 선물로 실제 사건이었던 춘천 강간 살인사건, 엄밀히 표현하면 춘천 강간 살인 조작 사건의 재심도 가고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심이 성사된 것입니다. 7번 방의 선물이나 리멤버, 그리고 검사외전 등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익숙했던 재심, 즉 새로운 증거나 적법하지 않은 절차의 발견으로 억울하게 죄인이 된 사람이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법원이 다시 재판하여 무죄가 된 경우는 오로지 한 건밖에 없습니다. 인혁단 사건과 같은 시국 사건의 재심은 과거사위원회의 결정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해 법원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어 재심 재판을 한 결과 무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만약 과거사위원회가 없었다면 아예 그런 재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사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인혁단 사건과 같은 재심은 없게 됐습니다. 명칭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006년 시작하여 2010년 해산할 때까지 4년 2개월 동안 총 11,172건을 조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위상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비해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두 차례의 인혁당 사건과 김기훈 유서대필 사건, 그리고 춘천 강간 살인 사건의 재심 등 재심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재심의 무죄는 사건이 모두 조작이었다는 공통적인 사실에 터잡았습니다. 이제 과거사위원회도 없습니다. 법원은 재심에 여전히 인색합니다. 물론 재심 판결이 있을 때마다 판사들은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진정한 사과는 재심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표현돼야 마땅합니다. 말이 아닙니다. 아니, 판사들이 즐겨 말하는 법과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아무리 사과해도, 경찰총장이 아무리 사과해도, 대법원장이 아무리 사과해도 말만 있고 행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나 법원의 재심 없이 대한민국에서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없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사과는 특히나 법원의 죄심 없이 과거사에 대한 사과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더욱이나 법원이 재심한 사건에 대한 국가 보상도 행정부가 돈이 없다고 버티는 판이 아닌가요? 이에 법원이 국가 재정까지 염려하여 재심에 소극적, 아니 무관심하다면 경찰청장의 사과도, 검찰총장의 사과도, 대법원장의 사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판사의 판결만이 지난날 공정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과거에 대한 진정한 사과일 것입니다.